여러분, 국제유가가 폭등한다. 오일 쇼크가 터질 수도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달 전에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2달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제란 이런 겁니다. 사이클링. 돌고 도는 게 경제예요. 2달 전에도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요. 이게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 공산 진영의 어떤 대결이 심화되면서 양쪽이 수출 금지를 계속 때렸잖아요. 그 바람에 러시아 원유 안 사겠다. 러시아 가스 안 사겠다. 러시아 석탄 안 사겠다. 이게 서방의 어떤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서방 특히 유럽에서요.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줄여나가겠다. 지금 현재 10%인데 10%까지 줄인 것도 대단하거든요. 이것을 0%까지 줄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면 여러분 또 어디서 그만큼을 더 사올까요? 어디선가는 사와야 돼요. 그죠? 어디선가는. 게다가 러시아의 원유는 전 세계가 다 안 사겠다. 지금 잔인한 독재자의 어떤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게 모든 서방 국가들의 어떤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북해산 러시아의 원유는 어디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두바이유나 혹은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나 미국 텍사스 지역에 생산되는 원유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더 늘어나잖아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 가격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북해산 블렌트유가요. 5월 30일 기준으로 배럴당 121.7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22.71달러까지. 지난 3월 12일에 배럴당 121.51달러가 올라간 이후로 2달 만에 또 최고치.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3월 초에 가서 배럴당 장중이긴 하지만 139.1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 당시에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풀고 대한민국의 전략 비축률을 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양새가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유가가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봉쇄령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장들 다시 돌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267만 개의 기업이 정상 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유에 대한 수요, 가스에 대한 수요, 석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갑작스럽게 또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가는 또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지금 3월 8일에 129.47까지 올라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배럴당 장중에 139.13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거 말입니다. 121.72달러도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빨리 쇼크에서 회복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중국은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2분기에 성장률을 2%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그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죽고 뺐으면요. 지금까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모습. 그 말은 더 빠르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진핑은 뒤에 숨고 리커창이 앞으로 나와서 말입니다. 경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수요가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의 어떤 상황이 동시에 전개된다면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오일 쇼크 터질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은 터진다 안 터진다. 오일 쇼크가 1970년대처럼 3배 4배 심지어 5배 6배는 안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 올라가도 2배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지금 결국은 오일 쇼크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북해산 브렌트유만 이렇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지난 3월 8일에 123.7로 마감을 했지만 7달러로 마감을 했 장중에는 130.5달러까지 돌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118.68달러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예, 118.68달러는 물론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또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고 결국은 높은 수치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 수치가 결국 시장에도 저는 영향을 준다. 결국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초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덮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아졌다는 거예요. 또 높아졌다. 이게 여러분 경제라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깨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교란이 일어났고 이때 수요와 공급이 깨진 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더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게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라갔죠. 또 물가 올라가면 또 임금 올라갈 겁니다. 악순환이 곧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휘발유 가격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5월 30일 현재예요. 유가 유류세 지금 엄청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경유도 2006.92원까지 올라갔고요. 휘발유도 2010.13원까지 올라갔어요. 2,000원대가 다 넘었어요. 요즘 기름 한번 올라가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위험, 오일 쇼크에 대한 위험 점점 커진다는 거 저는 이것은 현실화 될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 위기가 언제쯤 올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 국제 원유 시장은요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틀이 깨졌고요. 원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자재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전부가 에너지원도 그렇고요. 광물자원도 그렇고요. 곡물자원도 그렇고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어떤 법칙이 깨지면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간다는 뜻이에요. 안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같이 수입이 많은 나라는요. 굉장히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